감기 환자들 이제 붓는 것 때문에 이제 좀 먹고 산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감기 환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 사실 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한다 그러면 노벨상을 받을 겁니다. 그만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엄청 크게 해놨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 진료를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7시 반까지 하고 있고요. 7시 반 이렇게 늦게까지 오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많지 않죠. 좀 늦게 하는 이유는 이 근처에 직장이 있어서 직장 끝나고 이제 오시는데 좀 편안하시라고 또 급하게 오시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조금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일 많이 오는 환자분들은 어떤 환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환절기라 가벼운 감기 환자들, 알러지 환자 이런 환자가 있고 회식이나 후에 이제 복통으로 오는 환자들 좀 있어요. 요즘에 일교차가 엄청 큰 것 같아요. 아침에는 4도였어요. 근데 오늘 또 낮에는 막 17도, 18도까지 맞아, 올라가더라고요. 20도까지 간다 막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감기했는데 저희가 첫 영상이 조회수 제일 잘 나왔어요. 아, 걸어다니면서 얘기하는데 좀 예. 능통하신 것 같아서 걸으면서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여기서 하나 제 질문 딱 하고 넘어가 네, 볼게요. 네. 감기인데 네. 병원에 꼭 가야 됩니까? 꼭 가야 된다. 네. 꼭 갈 필요는 없죠. 자기가 이겨낼 수 있으면 그냥 집에서 푹 쉬고 따뜻한 차 먹고 비타민 먹고 한 3, 4일 정도면 가벼운 감기는 이제 낫죠. 근데 그 가벼운 감기라는 게 누구 기준이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괜찮아 이 정도는 금방 나라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감기가 오더라도 막 죽을 듯 아파하잖아요.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병 자체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감기가 좀 약한 감기도 있지만 강한 감기도 있거든요. 그냥 목만 좀 아프고 콧물 좀 나면서 이러는 것도 있지만 심한 몸살, 인후통 이런 거 심하고 열이 막 나면서 그런 감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 사람이 감기인데 뭐 이제 감기 가지고 병원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기도 심한 감기는 꼭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죠. 예. 감기 걸렸을 때 제일 좋은 음식 하나만 보내줄 수 있으세요? 저는 이제 따뜻한 고 이제 좀 영양가가 많은 이제 삼계탕 뭐 이런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감기 걸렸을 때 어딜 가야지 맞으실지. 1번 내과, 2번 이비인후과, 3번 가정의학과. 사실은 감기 걸렸을 때 우리가 뭐 멀리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지금 세 과 중에 하나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그 전에 내가 갔을 때 선생님이 친절하고 거기 간호사들이 친절한 거 그게 이제 제일 좋겠죠. 가벼운 감기에서는. 근데 이제 증상이 특별한 경우에 감기가 있는데 심하게 코가 붓고 아프고 뭐 고름이 나온다, 뭐 콧물이 누렇게 나온다 이러면 사실 이제 이비인후과를 가는 게 좋고 감기가 걸렸는데 가래가 아주 노랗게 나오면서 이제 고열이 있고 침 이런 게 아주 심하다 그러면 이제 감기가 약간 폐에 문제를 일으켰을 수 있기 때문에 내과를 가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좀 더 가벼운 감기 가까운 가정의학과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정의학과하고 내과하고 차이점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배우기 때문에 다른 과도 잘 아셔가지고 이제 꼬맨다든지 이런 거 그런 것도 잘 하시고 점을 뺀다든지 피부 시술 이런 것도 잘 하시고 감기가 심하게 걸리잖아요. 몸살 같은 거. 전 아프면 촬영 못 가잖아요. 그렇죠.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바로 가서 비타민 주사, 마늘 주사라고 하죠. 그거를 꼭 맞아요. 그럼 저는 그게 바로 낫더라고요. 그렇죠. 수액이 좀 도움이 되는 면이 물론 있어요. 근데 뭐 그거 한다고 해서 꼭 좋아지는 건 아닌데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사실 이제 개업해서 그런 치료를 많이 하는데 환자들이 확실히 좋긴 하더라고요. 다음 질문 할게요. 감기인데 왜 엑스레이를 찍나요? 감기일 때 이제 엑스레이 찍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폐렴을 감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비동염 이제 얼굴 쪽을 찍어서 측농증이라고 하는 부비동염이요? 예, 부비동이라 그래서 코 안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그쪽에 물이 차면 이제 축농증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최근에 제가 이제 개업해서 이제 본 환자인데 이제 환자가 한 일주일 전에 이제 감기가 있었어요. 실직을 하고 영양 상태도 좀 좋지 않은 사람인데 나이는 그래도 20대 남자인데 기침을 한다고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딱 찾아왔어요. 많이 아픈 것 같아 보이고 숨도 조금 차다 그래서 제가 청진해 보니까 한쪽 숨소리가 조금 떨어져 있어서 검사를 했어요.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한쪽에 한 폐 흉막에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하고는 환자가 막 쓰러지려고 혈압도 떨어지고 그래서 119를 통해서 이제 대학병원으로 이송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죠. 폐렴이 있는지 물이 차 있는지. 모든 환자를 다 찍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주로 생각하는 기침 가래가 좀 오래 갔을 때 일주일 이상 가고 증상이 좀 심할 때 열이 또 나고 심한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찍게 되죠. 두 가지 한 번에 질문할게요. 네네.
감기약 먹으면 왜 졸릴까요?와 항생제는 꼭 필요한가요? 감기약을 먹었을 때 졸린 게 흔히 이제 생각하는 항히스타민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데 거기에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1세대, 2세대를 먹었을 때 졸릴 수 있어요. 부작용도 많은 거죠. 근데 3세대는 이제 좀 더 특이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효과는 좀 떨어져요. 슈도에페드린이라 그래가지고 코가 막혔을 때 먹는 그런 약이 있어요. 그 약도 좀 졸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두 가지 약을 먹으면 졸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먹고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수가 있었죠. 그 최근에 예. 그 개그맨 이경규 예, 씨가 이경규 씨.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졸릴 수 있죠. 일부러 졸리게 만드는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빨리 먹고 쉬어라. 진정시키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왜냐면은 이제 계속 기침하면 힘드니까 그걸 좀 완화시켜주는 목적으로 좀 편안하게 만들어서 잠을 잘 잘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죠. 그리고 항생제는 감기라고 하면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러스 질환이라 항생제가 사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사용하는 거는 감기인 것 같지만 감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진짜 세균성 뭐 인후염, 축농증, 폐렴, 초기 뭐 기관지염 이런 거일 때는 항생제가 좀 필요하거든요. 편도를 봤을 때 편도에 막 심한 염증이 있고 이게 세균성이 의심이 되면 항생제를 써야 되죠. 그래서 그냥 루틴하게 쓰는 거는 저는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보통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는 안 쓰세요. 많이 보신 선생님들은 이제 아시거든요. 그 항생제가 필요한 증상이냐 아니냐 이런 걸 감별해서 이제 사용합니다. 저기 뒤에 혈압 재는 것도 있는데 요즘 병원은 혈압 재는 게 무조건 다 있는 것 같아요. 혈압도 있어야죠. 환자가 병원에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의 생체 활력 징후, 바이탈 사인을 이제 측정하는 게 중요하죠. 특히 내과에서는 저희는 이제 그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저번에 이제 어떤 환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환자가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된다, 뭐 식은땀이 난다, 그래서 왔었는데 그래서 일단 준비하려고 바이탈 측정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맥박이 140회 뭐 170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안 쟀으면 사실 몰랐죠. 이게 이제 부정맥이었고 빈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확인하고 저희 병원에 사실 이제 응급실 그런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을 보냈던 건데 만약 그게 없었다 그러면 환자가 뭐 배 아프고 막 이런 거 그쪽으로만 보게 됐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탈사인이 내과에서는 정형외과라든지 뭐 신경외과 이런 데 가면 혈압 잘 안 재는 경우가 많거든요. 혈압 관련된 얘기를 했으니까 감기 좀 걸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음. 감기 걸렸을 때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땀 막 내고 그 뜨거운 거 탁 먹고 자면은 바로 난다. 감기 걸리고 운동을 한다거나 사우나 같은 거라서 땀을 빼고 휴식을 취하면 이게 빨리 낫는 건지. 아니 좀 그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게 있을 때 무리한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휴식을 해줘야지 몸이 이제 회복되는 거거든요. 사우나도 좋지는 않습니다. 사우나 하게 되면 체온에 이렇게 변동이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우나는 좋지 않고 그냥 이제 따뜻하게 하는 건 좋죠. 잘 먹고 푹 쉬는 거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지. 운동을 하거나 사우나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왜냐면 감기도 이제 심하면 열이 날 수 있는데 너무 뜨거운 곳에 가면 오히려 더 해롭죠. 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린이들 있잖아요. 이 영상을 또 아기를 낳은 부모들이 볼 수 있으니까 아기들 열날 때는 뭐 어떻게 줘야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병원으로 막 밤 12시인데 뛰어올 수는 없잖아요. 저 원래 사실은 웬만한 열 나는 거는 집에서 다 처치가 가능하죠. 해열제 기본적으로 먹이고 이제 옷을 벗겨서 해보셨겠지만 이제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좀 닦이고 그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거고 물론 그게 원인이 단순하게 이제 감기나 이런 경우는 있죠. 그거 외에 어떤 다른 뭐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설사를 심하게 해서 탈수가 심하다든지 이런 건 좀 다른 얘기고 그냥 열만 나는 아이들이 좀 있죠. 오늘 감기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질문일 수 있긴 하겠는데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감기 환자들을 보는 것 때문에 이제 좀 먹고 산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감기 환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흔한 병이죠, 감기가. 근데 이게 사실 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한다 그러면 노벨상을 받을 겁니다. 그만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만큼 이게 예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백신이 나왔잖아요. 뭐 코로나 백신도 나오고 독감 백신도 나오고 뭐 비형 간염 백신 나오고. 근데 감기는 예방 백신이 없어요. 이게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다양하고 그 모습이 많이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다. 앞으로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수분 섭취를 잘하는 게 일단 한 가지이고 체온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보온에 신경 쓰는 게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휴식을 잘 취하는 거죠. 특히 수면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감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앞으로 사람들이 좀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여기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